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여러 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경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실리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서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2% 내외 좋은 흐름들 나타냈는데요. 자, 이러한 미국 시장의 훈풍을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6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반가웠던 또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의 반등도 기분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타고 이 시장 조금 이 상승세가 추세로 좀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을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또 분석을 해주시는 이모학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시장 이제 상승 추세 시작인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의 반등인 건지 이러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가득한 시간들 만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입장 링크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모학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절대로 1대1 상담 먼저 걸지 않습니다. 거액의 금전 또한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게 월요일 인사 한번 드리고 갈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좀 가볍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7, 8월 달은 일단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불스 마켓이 아닌 베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뭐 일시적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년째 정말 기록적인 하락이 계속 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도 좀 지쳤죠, 그죠? 증시도 미리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감에 빠졌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확인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저는 한 2개월 정도. 침체가 오면 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먼저 빠졌던 이 하락폭은 어느 정도는 돌려놓고 다시 침체가 오는 건지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베어 마켓 랠리 반등의 구간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말 뭐 증시는 항상 비관의 끝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도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개인 신용 반대 매매 또 여러 가지 더블 딥,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뭐 전보 스텝 이렇게 정말 비관적인 단어들이 엄청 쏟아지고 삼성전자도 끝없이 추락하면서 6만 전자는커녕 5만 원대 중반대로 계속 꺾여 나가는 흐름들. 근데 어느새 삼성전자는 6만 원대를 회복해가고 있고 증시도 오늘 트로이카 3인방 은행, 증권, 건설 이렇게 과거부터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던 대표 3인방까지 오늘 시장의 주로 나서주면서 분위기는 역시 비관의 끝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진짜 선수들은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경기장에 나서야죠, 그죠? 시장이 경기는 다시 시작이 됐고요. 또 우리 시장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금도끼 종목 바로 지난주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 또 바이오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한 종목은 50% 이상 오늘 신고가까지 넘는 수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컬러를 바꿔서 오늘 금도끼 2개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또 1시간 저랑 같이 시장 반등 국면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선수가 돼서 시장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좀 내보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오늘 또 새로운 금도끼 종목 2가지나 준비를 또 해주셨다 합니다. 얼마 만에 또 2개의 종목을 준비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월요일 시장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 시장 겪어보셨듯이 이렇게 반등을 주는가 하면 또 떨어지고 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매매를 섣불리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의 반등 좀 기분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수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뭐 2,700이다, 2,800이다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떠한 업종군들이 시장에서 주도로 움직이고 순환매가 돌고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또 다시 좀 순환매라는 것은 한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퍼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랬죠. 건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쏠리죠. 한쪽으로. 그게 쏠린 쪽이 어디였죠? 비료, 사료, 뭐 이러한 또 뭐 인플레와 관련한 뭐 돼지고기, 닭고기 우리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제가 1, 2개월 전부터 절대 이제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다시 정상화되는 다시 이제 조금 우기로 비가 막 내리면서 땅이 좀 촉촉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퍼지죠. 매수세가 퍼지면 순환매 계속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매기가 이쪽도 한번 건드려주고 이쪽도 건드려주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뭐야?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트로이카 3인방. 증권, 건설, 은행주들이 세 개가 그렇게 연관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세 개가 움직였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트로이카 3인방이지 지금은 그 세 개의 업종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세 개가 막 손잡고 올라오길래 정말 진기한 풍경이다. 트로이카 3인방이 같이 움직이다니. 그리고 또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깐 화면 보시면 외국인들이 14, 15, 16 딱딱딱 외국인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떡떡떡 바로바로 반응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어제 미증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내 증시의 수급 특성상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이 들어온 거는 외국인들이 ATM기에 다시 돈을 넣는구나. 현찰을 너무 많이 찾아갔구나. 다시 ATM기에 돈을 좀 넣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죠.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환급성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도 뭐 종목이지만 유동성 삼성전자는 ATM기다. 그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통장에 좀 돈을 넣어놓네 국내 증시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다시 좀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기는 지수단의 너무 높은 상승.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7만 원 간다, 8만 원 간다. 절대입니다. 그냥 ATM기에 돈 넣는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순환매. 다음 내일 제가 오늘 트로이카 3인방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명을 얻었다 그랬죠. 그죠? 얼마만이야? 이렇게 당장 내일 또 얼마만이야? 당장 내일 모레 또 얼마만이야? 이럴 수 있는 업종군들이 어디냐? 이거를 좀 찾아다니면 아마 7, 8월 달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5, 6월 달에는 뭐 돌아다녀도 종목이 안 보였어요. 그죠? 근데 7, 8월 달에는 돌아다니면 발품을 판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찾기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 8월에는 당분간 상승세가 조금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한 순환매에 오는 섹터 종목들을 우리가 빠르게 잡아가면서 발빠른 전략으로 수익을 당분간 2개월 동안 조금 차곡차곡 쌓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10만 원을
선을 넘었고 삼성전자도 6만 전자에 안전하게 또 안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냈거든요. 특히 네이버 같은 정말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 6% 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 좀 전략을 7, 8월 동안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순환매라는 게 굉장히 큰 개념에서 보면 네. 미국장, 유럽장, 아시아 증시 이런 순환매도 있는 거고요. 네. 아주 큰 개념이죠. 네. 포괄적인 개념. 그거를 조금 쪼개보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는 뭐 S&P, 나스닥, 다우 3대 지수. 우리나라는 오늘은 코스피가 강했지만 내일은 코스닥이 강한 양대 시장에 이렇게 무게추를 맞추는 것도 순환매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쪼개보면 오늘은 IT, 내일은 건설주, 다음은 화학주 이렇게 쪼개보는 업종 순환매도 있고요. 또 업종을 쪼개보면 오늘은 삼성전자, 내일은 하이닉스, 내일은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쪼개는 종목 순환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다다다닥 지금 정열적으로 뭔가 좀 구색을 맞추고 있는 형식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딱 업종 순환매를 돌 때는 X자를 먼저 쳐보고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오지선다를 풀 때 확실히 아닌 것을 일단 X자를 거놓고 정답을 맞춰야 실수를 덜하고 아리까리 하다가 틀린 것보다는 그죠? 오답에서 틀리면 열받잖아요. 그죠? 네. 두 개가 아리까리 할 때까지 X를 쳐보면서 가보자는 거죠. 그죠? 제가 일단 종목군들로 좀 X를 계속 좀 쳐드리면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X를 좀 쳐볼 쪽은 이쪽.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바이오 쪽은 지금 중소형주들 오늘도 뭐 박셀바이오나 또 최근에 또 뭐 이상한 또 테마주들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일동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코로나 약을 만드는 회사들 2년 동안 뭐 만든 것도 없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세운메디칼이나 다시 한번 코로나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쪽은 정말 마지막 매도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또 분주하게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코로나가 계속 지금 더블링이 나오고 있고 8월 달 중순까지 확진자 수가 뭐 20만 명이 나온다, 30만 명이 나온다. 뭐 굉장히 좀 이런 공포스러운 또 겁을 주는 흐름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은 즉 하위 변이가 계속 나타날 뿐이지 뭐 전파력이 높고 이 위중증 확률도 높은 정말 예전처럼 뭐 우리가 정말 공포스러운 코로나는 아니거든요. 뭐 지금 주말에도 여러분들 나가시면 뭐 다 뭐 3만 명이 됐든 마스크 쓰시는 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속 하나 할까요? 7월 말까지만 합시다. 뭐 하시는 저는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7월 말까지만 합시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고 발주들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 좋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좋고 이쪽 분류들이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IT 먼저 갔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일단 자동차를 제일 픽싱 제일 좋게 딱 반도체 말고 자동차를 가운데 박아놓고 IT도 좋고 화학도 좋고 뭐 건설도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대신에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기. 돌아다니시면 이번 시장 대응 전략 좋을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좋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악재에 좀 둔감해져 있어요. 확실히 인플레 피크는 5월이 아니라 6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중동 순방 갔잖아요. 사우디 갔다가 굉장히 좀 쪽팔려 왔습니다. 맞아요. 네. 네. 가서 이제 이 정말 그 38살인가요? 사우디 왕자가 정말 할아버지 뻘 되는 나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으니까 가서 이거 한번 주먹 인사 한번 하고 아무것도 못 얻어 왔어요. 맞아요. 저는 네. 걱정했거든요. 야 네. 이거 제 빈손으로 돌아오면 또 이거 증시에 또 왜냐하면 가서 이 사우디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 중동 국가들 산유량을 정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증설에 대한 뭔가 뉘앙스라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안 빠졌어요. 유가는 조금 그러니까요. 올랐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이제 맷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지금까지 시장은 정말 이 비가 오는 날에는 부채 장수를 걱정하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우산 장수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 이지저지라고 있더라고요. 이래도 지 저래도 지 네. 이지저지 사지성어 물가가 떨어져도 인플레 뭐 공급망이 해소돼도 물가가 떨어져도 경기 침체야 이러고 떨어지고 그죠? 물가가 오르면 유가가 오르면 또 금리 인상한다고 또 떨어지고 그죠? 일단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났다. 그래서 괜찮다. 이제 뭔가 좀 제대로 그러니까 재료를 재료답게 지금 다시 정상적인 눈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계속 종목도 많이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톡방에서 종목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정말 재료를 재료답게 받아들이는 시장이라면 앞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시장 악재에 대한 좀 둔감한 시장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국적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다양하게 수단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발빠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이모학 전문가님이 트렌디한 업종과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모학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만나보시면서 노란톡 안에서 드리는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 시황뿐만 아니라 업종 종목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또 선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자,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건 셀트리온, 뭐 삼바 같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 우리가 7월 안에는 수익 실현을 좀 하자,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7월부터 좀 유의미하게 연속성 있게 올라온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또 금도끼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ST큐브 그리고 아이큐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되는데 특히 ST큐브가 이모학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상한가를 찍은 ST큐브 가장 마지막 쪽에 여기 아랫단에 보이실 텐데 여기 저희가 7월 7일 굉장히 행운의 날에 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우리가 10거래일 만에 56%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자,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코로나 관련주는 보지 않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조금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도끼 종목인 ST큐브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모학 전문가님 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하지 않기로 7월달 네. 그런 약속을 했고요. 네. 대신에 그렇다고 바이오는 안 할 수 없다. 미호도 다시 한번 왜 바이오 종목들은 개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똘똘한 바이오주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다. 코로나 때 다 코로나 관련해서 약 만든다, 백신 만든다, 뭐 한다 하면서 주가만 다 급등시켜 놓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죠? 뭐 셀트리온 만든 약 그거 뭐 다 맞으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 SK 바사에서 만든 뭐 백신도 뭐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우리나라 중소형 제약사들이 무슨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90% 이상은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뻥카는 그만 속자라고 좀 보여지고 대신에 그때 2년 동안 다들 코로나 관련해서 뭐 한다고 다 거짓말하면서 주가만 다 급등시켜놓고 빠진 종목들 말고 묵묵히 자기 일했던 회사, 이 기업들, 즉 뭐라 그랬어요? 한참 찜닭집 유행할 때 업종 변경, 다 찜닭집을 다 바꿀 때 열심히 후라이드 튀긴 집 있잖아요, 그죠? 후라이드 명가
지금 그런 기업들 열심히 기업 자기 마이웨이 했던 기업들 그게 바로 잠깐만 보시면 ST큐브였죠. 그죠? ST큐브 7월 7일 날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징검다리.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징검다리가 계속 낮으면 계속 간다. 징검다리라는 것은 긴 윗꼬리 긴 봉들이 아니라 단봉, 조그마한 도치 캔들이나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징검다리죠. 그죠? 징검다리 놓고 또 뿅 넘어가고 징검다리 놓고 뿅 넘어가고 여기는 7월 15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20 상한가까지 말았다가 시간에 걸려 상한가를 갔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징검다리가 캔들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한가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만 50%입니다. 한 달? 아니요. 일주일 만에. 그죠? 지금은 다시 한번 매도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올라왔으면 이거는 징검다리 캔들이 아니잖아요. 이 캔들이 오늘 음봉은 그죠? 상한가 다음 날 나온 음봉, 이 음봉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50%짜리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앵커님 아시죠? 지난주에 제 발류 알려주셨던 종목 2개 갖고 왔죠. 그죠? 네. 이 종목들 보시면 아이큐어거든요. 말씀드렸죠. 8월 달에 전 세계 도내 패치 치료제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드디어 식약처 승인 받고 뭐 약 나오고 임상 3상하고 며칠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3상 끝났고요. 식약처 승인 다 끝났고요. 약가 단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이 약을 얼마에 팔지까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약이 나오는 거예요. 유통 누가 하죠? 셀트리온이 해줍니다. 이 약이 일단은 뭐 이 아이큐어한테는 킬러. 이거 만들려고 쟤네가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제 약이 나오는데 이거밖에 안 움직인다고요? 이거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임이 없었고요. ST큐브와 마찬가지 코로나로 움직임이 없었고 또 오랫동안 개발했던 신약이 드디어 도내폐질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재료들 공공연한 재료지만 못 먹으면 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 노출이라는 게 아닙니다. 재료 노출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대에서 빵! 재료가 나왔다. 재료 노출이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재료는 틀려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다. 이건 디데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이스큐브 아쉽게도 수익 못 내신 우리 시청자분들 있으시면 아이큐어는 꼭 한번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주는 더 이상 보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방송할 때마다 강조를 주시고 있고요. 자, 기업 본연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조금 몸을 담고 있는 코로나 때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ST큐브를 알려주셨거든요. 정말 행운의 숫자인 7월 7일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54% 넘는 수익을 이 56%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너무 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 더 남았다. 시세 즐겨보자 라고 말씀 주신 다음 날 여러분들 정말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ST큐브 매도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ST큐브로 조금 수익을 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큐어로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5%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자리 남았다. 지금이라도 매수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또 챙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 또 수익 나는 종목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가져가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정말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챙겨가 보시면서 수익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 텐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만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7, 8월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텐데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7, 8월까지는 흐름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수익을 이렇게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무학 전문가님은 지금 7, 8월 시장에서는 어떠한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상승의 이유도 그렇지만 업종들의 상승의 이유. 갑자기 뭐 건설주들이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막 스마트폰이 잘 팔린 것도 아니고 뭐 디스플레이 쪽이 갑자기 뭐 강해지고. 그러니까 딱히 상승의 이유를 설명하라.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는 업종끼리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 이유를 대라? 네.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얘네들의 공통 분모. 너무 빠져서 사실 그룹핑하기가 저도 굉장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모멘텀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그룹핑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간단한 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많이 다 빠졌다. 다 두들겨 맞았다. 이거 말고는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봅시다. 코스피가 오늘 조금 그래도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중대형주들이 많이 좀 올라줬죠. 그죠? 그러면 상대성으로 또다시 내일은 좀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올라와 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올라왔을 때 오늘 트로이카 3인방처럼 코스닥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 거야? 일단은 X는 저쪽 아니죠. 장이 올라오면 인플레 관련주들은 못 올라오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장과 반대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네. 시장이 작살을 할 때 뭐 현대사료 막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디야? X자는 쳐줬죠. 인플레 관련주들, 뭐 석유 가스 기업들, 뭐 도매상들 이쪽 일단은 아니 다 뻥카 종목들 빼고 자 그러면 코로나주들도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빠졌을까 가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시장의 이 연결고리가 낙폭과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아싸리 제일 많이 빠진 놈이 어디야?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덱스터, 위즈익 스튜디오 이러한 그 섹터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올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업종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일단 이분 누군지 아시죠? 조커버그라고 저커버그. 써 있네요. 네, 마크 저커버그. 이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죠. 맞아요. 지금은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메타로 사명 변경해서 뭔가 뭐 이름 바꿀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바꾸더니 별일은 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홀로케이크 2 그렇다고 이 저커버그가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뭔가의 변화를 주고 노력하고 지금은 안 좋지만 미래를 계속적으로 페이스북처럼 무에서 또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 디바이스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 XR 기기, AR, VR, 그리고 MR.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했죠. 그죠?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VR. 증강은 있는 거에 더하는 거, 가상은 없는 거를 만드는 거. 그리고 혼합한 거를 이제 MR이라고 믹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두 다 이제 메타버스에 녹일 수 있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중국 오포 이러한 그 글로벌 IT사들이 2024년을 출시를 목표로 해서 이 AR 글래스를 계속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애플도 뭐 아시다시피 AR 헤드셋을 개발 중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성전자가 우리는 또 삼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또 삼성이 뭐 한데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테마라 그랬죠. 삼성 테마, 삼성이 뭐 한데, 삼성이 뭐 했대, 삼성이 뭐 봤대, 뭐 이런 테마주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AR 글라스 워키캣이라고 이거를 이제 정말 안경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오, 이게 이 AR 글라스라고요? AR 글라스. 그냥 선글라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예전에 보시면 이제 XR 오큘러스는 보셨잖아요. 네. 이거 막 쓰고 막 이만한 안경 쓰잖아요. 머리에부터 이렇게 맞아요. 써가고 막 이러고 막 하잖아요. 사실 그걸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다닐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XR 기기고 이거는 AR 글라스. 말 그대로 오. 안경이에요. 오. AR 글라스. 기기라고 부르지 않고 글라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려고 일단은 오큘러스 VR 출신인 윤가람 상무가 AR 이 상무로 이제 영입해 왔어요. 하겠다는 거죠. 네. 오큘러스 출신 인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AR 글라스를 할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왜 이 산업을 진출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보시는 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나 OLED 마찬가지, LCD TV 마찬가지 아무리 높은 고화소의 고화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이게 팬텀 효과라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TV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제 꺾이고 있어요. 코로나 때 한참 성수 집콕하면서 조금 더 좋은 거를 보고 이게 왜냐하면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은 한 2년 주기라 그나마 짧지만 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TV는 보통 이 교체 주기가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 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답을 못 찾습니다. TV, 핸드폰, 모니터 이쪽에 답을 못 찾아요. 계속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히 고화질, 고화소. 지금 LCD 이 아무리 OLED TV 같은 고화질 제품을 여기 안경에다 껴놓으면 이거 어지러워서 못 씁니다.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를 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XR 시장 전망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연평균 성장률이 30%씩 넘어가는 거, 30%씩 넘어가는 거. 이건 뭐 거의 서프라이즈죠, 그죠? 오, 연평균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 40% 넘어가는 게 지금 뭐 전기차 이쪽 정도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처음 개화됐을 때나 이 정도 성장률을 보였지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업황 전체적으로 봐서도 전 세계 어디에 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야 워낙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어디고 뭐 부품은 어디고 뭐 전해질 전구체 뭐 이게 다 너무 아시지만 AR, XR은 아직 이 개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아주 쌀 때 잡을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겠죠, 그죠? 오. 그래서 오늘은 금도끼 종목은 두 개, 이 XR, VR 이쪽에서 주 종목을 한번 메타버스 쪽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정말 메타버스 사실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사실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에 크게 와닿지는 못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실생활 사용 후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정말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업종인 만큼 이런 쪽에 한번 우리가 좀 몸담아 보죠. 좀 가장 쌀 때 여러분들 저가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주시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업종을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챙겨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안에서도 사실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양하게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 만큼 이광욱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단은 디바이스를 하나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기기 하나 갖고 왔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기랑 플랫폼 하나씩 갖고 왔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왜 이 메타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잡는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이 개화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에코프로 빔입니다. 2차 전지 아시죠? 양극재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종목이죠.
이 종목이 2차 전지 양극재를 하기 전 주가는 얼마였을까요? 불과 2년 전 2019년도, 2020년도 12,000원, 13,000원이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업황 자체가 막 개화되는 초기였죠. 그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뭐야? 2차 전지가 뭐야? 우리나라 2차 전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뭐야? 이때가 2, 3년 전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때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갔죠? 15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네. 15배. 대단하네요, 진짜. 10년 만에? 네. 아니요. 2년 만에. 메타버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아직 시장이 개화 안 됐지만 개화되는 속도감이 붙으면 이게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못 붙는 거예요.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게임기가 없는데. 그죠? 근데 게임기를 탁 만들면 엄청난 이 소프트웨어가 붙는다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게임이 붙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정말 상상도 못할 제품들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드웨어만 만들어지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붙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 종목. 그래서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 종목은 자 이게 이제 오큘러스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메타 오큘러스가 메타 자회사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자회사죠, 그죠? 메타가 만들고 있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XR 기기 중에서 75%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 세계 75%면 이 기기에 PCB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즉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기기를 먼저 납품해봤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도 제품이 나왔을 경우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형 이 회사 아니거든요. 시총 그래봐야 1,000억, 2,000억짜리입니다. 여기 납품하는 회사면 시총 보통 한 1조 이상 될 것 같죠? 아니요. 시총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쪽뿐만이 아니라 PCB 쪽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이 PCB 쪽이 굉장히 좀 많은 말 그대로 좀 단가 싸움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개당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높여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동차로 가면 다 비싸져요. 네. 카메라도 자동차로 전장으로 가면 비싸지고 또 뭐 시트도 전장 가면 이 신발만은 피혁도 자동차의 시트로 가면 비싸지고 모든 게 플라스틱도 자동차로 가면 비싸지고 이게 무조건적인 좀 매직 효과 자동차로 가면 비싸진다. 그래서 PCB 쪽도 전장, 음악도 오디오도 자동차에 붙으면 비싸지죠, 그죠? 이쪽에서 PCB 쪽도 오큘러스형 PC 꼭 이 IT 디바이스가 아니라 자동차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로 들어가는 PC 단은 또 비싸집니다. PCB 단은 비싸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자동차용 PCB, 기아, 현대, 포드, 폭스바겐 이쪽으로 가는 전장용 FPCB 카메라 모듈 이쪽에서 언제? 올해 7월부터 양산에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7월이 언제? 지금이요. 지난달도 아니고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국내외 이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제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도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죠.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자 이게 작년에 주가가 거의 7,500원, 8,000원까지 주가가 지금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1분기 실적이 엉망이었어요? 아니요. 올해 1분기 실적 66억 냈습니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도 99%나 늘었습니다. 매출이 100%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66억 사상 최대 1분기 영업이익을 냈는데 주가는 1분기부터 빠져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빠져야 했을까요? 이 종목이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죠. 그러면 주가는 이제 시장이 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네. 시장이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하한가인데 맞았으니까 지수가 30%를 밀어놨으니 웬만한 중소형주들은 다 그냥 작살난 아사리판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자 빠질 때는 똑같이 빠집니다. 근데 그 다음은 지금과 같이 7, 8월달에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 한다면 지수 반등이 시작된다면 이제는 그냥
다 같이 또 올라올까요? 아니죠.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은 지금부터 움직인다.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올라올 때는 상위 30%가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나머지 60, 70%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 상태로 그냥 누워가는 거예요. 지수 반등 준다고 안 올라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6,000원을 가고 다시 7,000원 가고 다시 8,000원을 가는 거죠. 그죠? PCB단에서 오큘러스 또 전장 이렇게 실적이 확 좋아지는 기업들 주가가 아직 못 올랐습니다. 이거 잡아서 6,000원까지만 먹어도 한 30% 이상은 수익 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쪽에 일단은 첫 번째는 디바이스 쪽에서 오큘러스에서 납품하고 있는 이 기업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사실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시장의 30%의 종목만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특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득 안고 있는 이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메타의 자회사죠. 오큘러스의 전 세계 75%가 오큘러스의 메타버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PCB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오큘러스의 PCB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러한 PCB가 자동차, 특히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포드, 폭스바겐에 이번 달부터 납품이 시작됐고요.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사실 없어서 못 판다라는 또 소식이 들린 만큼 수주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실려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취매에서 좀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러한 종목 챙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종목 궁금하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입장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데요.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챙겨오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무슨 홈쇼핑 마감 방송하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시간이 쫓기네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종목명과 그리고 방송 끝났는데 자꾸 종목 하시는데 종목 내일 오전에 장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 앞에 보시는 QR 찍고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시고요. 종목명도 종목명이지만 내일 오전에 장 시작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의 흐름을 봐서 내일 뭐 국내장 언제 출발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대기 종목명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오큘러스랑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이제는 디바이스 말고 하나씩 그죠? 이번에는 콘텐츠 말 그대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죠. 얘는 하드웨어, 얘는 소프트웨어 하나씩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은 VR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봤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입니다. 얘는 기기의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얘는 콘텐츠를 만들었었던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는 게임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모탈 블리츠. 우리나라는 워낙 뭐 이 MMORPG 리니지의 게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콘솔 게임에는 약간 좀 부정적이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낮죠. 콘솔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닌텐도 스위치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콘솔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플스4 이 관련해서 모탈 브리츠 게임을 레퍼런스 갖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얘네도 이제 게임 2020년 6월부터입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3년 전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5년 후 얘기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개발 일정들을 계속 갖고 나가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 들어가는 제품들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러한 회사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VR 게임으로 단계적으로 세계관, 마블의 세계관처럼 계속 모탈 브리츠 세계관을 좀 넓혀가면서 정말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을 때 VF, FX 이러한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을 때 애플도 메타도 중국도 디바이스를 막 경쟁적으로 우리나라 삼성도 디바이스 내놓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죠? 이번에는 또 콘텐츠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텐츠에서 굉장히 좀 높은 이 업력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VR 콘텐츠도 아까는 제가 이 시장 이 메타버스의 성장률을 보여드렸다면 네. 자 VR 헤드셋의 판매가 드러나가면 즉 디바이스가 팔리면 콘텐츠는 얼마나 잘 팔릴까요? 디바이스 판매에 따라서 콘텐츠 매출 전망치도 지금 수직으로 뻗어가고 있죠. 그죠? 즉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품만 나와라. 디바이스만 나와라. 족속 족족 다다다다닥 소프트웨어들이 잘 팔리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니, 애플 그리고 지금 있는 뭐 오큘러스 이런 것의 헤드셋 누적 판매량에 따라서 콘텐츠의 수직적인 상승은 여러분들 이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성장성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유일입니다. 이건 국내 유일하게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얘네 최대 고객이 누구냐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 뭐 원전, 뭐 이렇게 뭐 일자리 이렇게 정부가 뭐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매출처가 정부인 기업, 그죠? 국내 유일하게 이 화재 진압이나 소방관들이 정말 건물에 불 내놓고 훈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XR, VR 이렇게 이 훈련 디바이스 외 소프트웨어는 얘네가 다 수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장주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시장이 항상 불안할 때 성장주들이 먼저 고꾸라지잖아요. 왜? 지금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매출처가 정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수주의 안정성, 성장주가 안정성까지 갖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캐시카우고 매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정부 정책 이런 게 진짜 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성장주 중에서는 저는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게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모주가부터 볼게요. 이 종목 신규 상장주입니다. 따끈따끈한 올해 2월 상장주인데 공모주가 13,000원이에요. 제가 공모주가를 뭐라 그랬어요? 공모주가에서 따상 출발해서 막 올라가는 지금 들어가면 작살난다. 공모주가 하회할당만 봐라. 지금 딱 공모주가 밑에 있습니다. 공모주가 13,000원인데 오늘 종가 12,800원이에요.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공모에 참여했었던 애들 배를 쫄쫄 굶기면 얘네들은 한 번 더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21선 돌파 후 안착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 최고의 매매 타임, 매수 타이밍. 매수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수 급소. 21선 돌파할 때 급소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공모주가 위에서 들어가면 안 되지만 공모주가를 밑에서는 반드시 한번은 톡톡 튀는 주가 모도리 파동 노려보면서 이걸 올라가면 한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상장 초기 한번 꺾였던 가격대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네. 내일 코스닥의 순환매, 코스닥 순환매에서 그래 이유가 뭐야? 많이 떨어진 놈, 제일 많이 떨어진 놈 그러면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 종목 2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기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그 안에 들어갈 메타버스 콘텐츠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국내 유일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정부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매출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지금 차트 또한 매수 급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전략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금도끼 종목 함께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다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내일 장중에 또 이무학 전문가님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30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